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이제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시작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신 시험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의고사 공부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듣기에서 점수를 까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해요. 그렇지 않나요? 듣기는 뭐 다 맞아야 된다, 하나 이상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듣기에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듣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듣기책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들어가 봅시다. 자, 듣기 도중에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듣기를 듣는 도중에 문제와 문제 사이에 요 틈이 몇 초가 있죠. 혹은 듣기 문제를 듣다 보면은 굳이 이걸 다 듣지 않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독해 문제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듣기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대화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대화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들 중에서 보면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듣기 문제가 있을 건데 굳이 끝까지 듣지 않아도 우리는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답 고르고 얼른 독해 문제로 잠깐 넘어가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독해 문제는 어떤 걸 푸시면 좋겠냐면은, 자, 쉬운 문제를 일단 푸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빈칸 추론 같은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기는 뭐 쉽지가 않을 거고, 보통 말하는 이제 뭐 18번, 19번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어떤 문제를 푸시면 좋냐면 생각의 연속성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빈칸 추론을 얘기를 해볼게요.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생각의 연속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의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법 문제가 그렇죠. 어법 문제는 딱 그 선택지만 고민하면 되지 지문 전체를 고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 트렌드로 25, 6, 7, 8번에 나오는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도 지문 전체의 내용을 연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 6, 7, 8번 같은 경우가 좀 만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19번, 25, 6, 7, 8번 이렇게 듣기를 하는 동안 다 풀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20번, 21번처럼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대입 추론 문제도 건드리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16번, 17번 듣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하나의 듣기를 가지고 우리가 16번, 17번 두 문제를 풀죠. 근데 이 듣기의 분량이 사실 적지가 않은데 두 번 들려줘요. 굳이 두 번 다 들어야 할까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두 번 들려주는 것 중에서 한 번만 듣고 두 문제 다 풀어버리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들려줄 때는 귀 막고 독해 문제로 들어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간 절약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번, 17번은 굳이 두 번 다 들을 필요 없이 한 번만 듣고 두 문제를 해치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한 회 분량의 듣기 파일을 활용해서 저는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듣기 파일을 가지고 자, 이제 첫 번째 날 듣기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mp3 파일 틀어놓고 들으면서 문제 풀어요.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제 문제를 맞춘다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맞추는 거에 집중하면서 듣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몇 개 틀렸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날 듣기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날 똑같은 mp3 파일을 듣는데 이번에는 문제지를 펴놓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를 펴놓습니다. 스크립트를 펴놓고 듣는 거예요. mp3 파일을 들으면서 내가 스크립트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귀로는 mp3 파일을 듣는데 다 들리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듣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표현적으로 모르는 표현이 나오거나
혹시라도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잠깐 일시정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단어 확인하고 표현 확인하고 문장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됐으면 또 다시 재생 버튼 눌러서 또 스크립트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듣고, 자,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게 두 번째 날 표현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나의 듣기를 가지고, 한 회 분량의 듣기를 가지고 이틀을 공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어떤 가이드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 잘라서 하루는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8번까지의 듣기를 공부하고, 또 그 다음 날은 9번부터 16, 17번까지의 듣기를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총 3일에 걸쳐서 듣기를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물론 제가 정답을 무조건 말하는 사람은 또 아닐 테니까 본인의 방법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23년도 고1 3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던 듣기인데, 자, 이제 제가 말했던 이 첫 번째 날 듣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듣기를 틀었습니다. 이제 mp3를 듣겠죠. 자, 소리를 듣고 문제를 풀었어요. 뭐 가령 내가 뭐 3번이다 라고 정답을 썼습니다. 채점을 한번 해봐요. 3번이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날 공부는 끝. 저는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문제만 했지만 사실은 한 문제가 아니겠죠. 1번부터 16, 17번까지 17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루치 듣기 공부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에는 스크립트를 꺼냅니다. 스크립트를 꺼내놓고 mp3 파일 재생을 하고, 자, 눈으로는 스크립트를 따라가면서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안 되고, 안 들리는 표현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들리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겠죠. 뭐 mp3 이렇게 나올 거예요. Daddy, are you still working now? 해석됐고, No, Emma, I'm about to get in my car and drive home. 이라는 문장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I am about to get in.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밑에 해석으로 한글이 써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고, 혹은 뭐 사전을 검색해봐도 좋고 네이버 검색해봐도 좋고 하면서 아, 나 이거 몰랐던 건데 알고 가야겠다.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 하다 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공부 한번 하고, 또 Great, can you give me a ride? give me a ride가 무슨 뜻이지? 나 이거 표현을 잘 모르겠네.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내 걸로 만들고, I'm at the city library near your office. 뭐 이건 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공부를 하는 것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정말 많이 떨려요. 어느 정도로 떨리냐면 눈앞이 하얘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귀에 이명이 들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학생들 정말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듣기 문제를 푼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내가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막상 수능 시험장 가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평소에는 뭐 한두 개밖에 안 틀렸는데 막상 수능 시험 날 돼가지고 뭐 다여섯 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내가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서 아무리 긴장이 되더라도 수능 시험장에서 듣기를 다 맞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듣기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 공부 잘 하셔서 수능 시험에서 이제 듣기 영역에서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끝.